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군주죠. 세종대왕의 능, 영능, 이장이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묘를 옮긴 사건이 아니라 그 배경의 풍수지리, 또 왕실의 비극 같은 정말 파고들 내용이 많더라고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보통 세종대왕 시대 하면 아버지 태종이 잘 닦아놓은 그런 기반 위에서 찬란한 문화가 꽃핀 시대로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안정적인 시대였죠. 네. 그런데 정작 세종대왕 당신의 마지막 안식처, 그러니까 능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좀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그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승하하시기 한 7년 전쯤인가요? 부모님 헐릉 곁에 당신 묘자리, 수릉을 정하셨는데 그때 그 풍수가 최양선이라는 분이 엄청 반대를 했다고요. 네, 강력하게 반대였죠. 그 표현이 좀 섬뜩한데 곤방의 물이 새부리처럼 갈라졌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곤방의 물이 새 부리처럼. 그게 풍수적으로 어떤 의미인데요? 이게 풍수에서는 물길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곤방, 그러니까 남서쪽 물길이 그렇게 갈라져 나가는 건 기운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아주 안 좋은 징조로 본 겁니다. 기운이 흩어진다. 네. 그래서 최양선은 이게 결국 후손이 끊어지고 맏아들을 잃는다. 절세 손장자.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경고를 한 거죠. 뭐 다른 음양가들도 다 불길하다고 했고요. 이야, 후손이 끊기고 맏아들을 잃는다니. 정말 직접적인 경고였네요. 그런데도 세종대왕은 그냥 밀어붙이신 건가요? 선영 곁에 묻히는 것보다 더 좋은 복지가 어디 있겠냐. 그런 하복에서는 신경 쓸 거 없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결국은 소원 황후 돌아가셨을 때 먼저 그 자리에 모시고 한 4년 뒤에 세종대왕 본인도 승하하셔서 합장되면서 조선 최초의 합장능이 된 거죠. 그 의지는 정말 대단하신데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그 영능이 조성되고 나서 한 14년 동안 마치 그 최양선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처럼 비극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어떤 일들이었죠? 우선 세종의 맏아들 문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죠. 1452년에요. 그리고 그 문종의 맏아들, 그러니까 단종은 뭐 우리 다 알다시피 폐위되고 결국 죽음까지 맞이했고요. 1457년이죠. 단종의 비극이 있었군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해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도 젊은 나이에 요정하고요. 또 몇 년 뒤인 1463년에는 예종의 맏아들 인성대군까지 정말 왕위를 이어야 할 맏아들들이 줄줄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절사손장자. 그 예언 그대로네요. 이건 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왕실에서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세조 때부터 슬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결국 예종 때 현재의 여주, 당시에는 여흥이라고 불렸는데 그곳으로 능을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철능이라고 하죠. 신덕왕후 정능 다음으로 두 번째 능이작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능 자리를 옮기려고 파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요. 기록을 보면 현궁, 무덤 속 방에는 물기가 전혀 없고 제궁, 관이랑 보거, 수의 같은 것들이 마치 새 것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물기가 없고 관이랑 수위가 새 것 같았다. 그게 왜 충격적인 거죠? 오히려 보존이 잘 된 거 아닌가요? 그게 현대상식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게 바로 그 자리가 엄청난 흉지였다는 증거로 봤어요. 흉지였다고요? 썩지 않은 게요? 네, 아마도 그 대모산 자락에 너른 바위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차갑고 습한 기운이 무덤 내부를 뭐랄까 거의 냉동고처럼 만들어버린 걸로 추정해요. 시신이 썩지 않고 마치 마른 명태처럼 그렇게 보존된 건 생기가 전혀 없는 땅이라는 뜻으로 해석된 거죠. 그래서 다들 경악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썩지 않는 게 오히려 생기가 없다는 나쁜 징조였더니 상상도 못했네요. 그럼 새로 옮겨간 여주 땅은 어땠나요? 그 자리는 괜찮았어요? 거기는 이제 풍수적으로는 대단한 명당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또 여기도 사연이 좀 있죠. 어떤 사연인데요? 그 자리가 원래는 광주 이씨 가문의 선산이었어요. 특히 우의정까지 지낸 이인손이라는 분의 묘가 있던 곳인데 이걸 예종이 옮기고 싶다고 하니까 사실상 왕이 달라고 하는데 후손들이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결국은 왕의 권력으로 얻게 된 땅이군요.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약간 강탈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어쨌든 풍수적으로는 정말 좋은 자리로 꼽힙니다. 태조의 건원능과 단종의 장능과 더불어서
조선 3대 명당 중 하나라고 할 정도니까요. 3대 명당이요? 와,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 건가요? 그 유명한 회룡고조 형세라고 하는데요. 산줄기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다가 360도 빙 돌아서 다시 자기가 출발했던 산, 그러니까 북성산을 바라보면서 기운을 딱 모으는 형태예요. 산의 기운이 아주 왕성하게 응집되는 이상적인 자리로 보는 거죠. 뭐 좌청령 우백호, 앞에 안산 이런 것들도 능을 잘 감싸주고 있고요. 아하, 뭔가 기운이 딱 모이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성군을 이런 명당에 모셨기 때문에 조선 왕조의 수명이 최소 100년은 연장되었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영능가 100년. 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만큼 좋은 자리로 여겨졌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의 이미지, 그 애민정신 넘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는 일화도 있어요. 오, 어떤 건드려? 원래 영릉이 있던 그 헌능 근처 땅에 길을 내는 문제로 헌능 단맹 논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세조 때 일인데 고갯길에 잔도를 깔아서 백성들 다니기 편하게도 하고 또 지맥이 끊기는 문제도 해결하자는 뭐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네, 백성들 편의를 생각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오히려 그 길로 다니는 걸 막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백성들의 편리함보다는 혹시라도 왕릉의 지맥, 땅의 기운이 끊어져서 발복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걸 더 걱정했다는 거죠. 심지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좀 논쟁을 유도한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성군 이미지와는 정말 좀 다른 모습이네요. 백성 편의보다 왕릉 풍수를 우선시했다.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세종대왕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다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그렇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세종대왕 영릉 이전이라는 사건이 그냥 단순한 묘지 이전이 아니라 그 시대의 퉁수지리 사상, 또 왕실의 깊은 고민과 비극, 심지어는 권력 관계까지 정말 복잡하고 흥미로운 역사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자, 원래 영릉터에서 관과 수의가 그렇게 썩지 않고 발견된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예언처럼 왕실에 연이어 닥쳤던 그 비극들,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정말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의 영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역사의 기막힌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이 오래된 미스터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